이 지금 각 당이 공천 이 사령탑을 임명을 했어요. 자, 새누리당은 이한구 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홍창선 전 의원, 그리고 국민의당은 전윤철 전 감사원장인데요. 자, 먼저 화면 함께 보시죠. 저성과자거나 또는 비인기자들의 경우는 공천에서 배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설사 제 일당은 안 되더라도 이게 마음에 안 들면 좀 바꿔도 되는 수권 정당 같긴 하구나.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느냐. 행정부에서 오직 외길 행정부에서만 살아왔습니다만 거기서 터득한 여러 가지 지혜 같은 것들을 한번 가지고 도와드리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이 세 분 중에서 사실은 그 홍창선 더불어민주당 공천 사령탑은 사실 일반 분들한테는 잘 알려지진 않았어요. 그죠? 예. 17대 총선 때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2번을 받았었죠. 예. 예. 그때 당시가 정동영 의원이 의장이었었죠. 예. 지금 3당의 지금 공천 그 심사 또는 관리 이 위원회 위원장 세 분의 공통점은 제가 봤을 때는 이 70대의 경륜을 갖춘 분들이고 사실은 보면 재계나 관계나 학계에서 나름대로 산전수전을 다 겪은 분들입니다. 그리고 또 이 세 분이 상당히 원칙주의자들입니다. 상당히 깐깐하신 분들이고 또 세 분이 공교롭게도 지금의 당권파하고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있는 분입니다. 이한구 의원 같은 경우도 지금 당권파인 김무성 대표하고 상당히 김무성 대표는 본인은 뭐 친박이라고 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지금 친박하고 거리가 있는 분인데 이한구 의원은 지금 친박계가 지금 추천하신 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지금 홍창선 위원장 같은 경우도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열린우리당 때 정치를 하실 때 정동영 전 의장하고 상당한 관계를 두고 있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친노 후보 시절에도 그렇죠. 캠프에 있었고 캠프도 대선 캠프.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친노 주류들하고 상당히 좀 거리를 두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전윤철 위원장도 지금 천정배 의원이 만들었던 국민회의에 이 몸을 담으셔서 이번에 통합이 되면서 같이 들어오신 분이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하고는 조금 나름대로 거리를 두고 있거든요. 그럼 이 세 분들이 얼마만큼 상당히 재량권과 자율권을 가지고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면서 자신의 그 방식대로 소신대로 아마 공천 관리나 심사를 하려고 할 건데 이 부분에서 당권파들하고 어떤 조율이 잘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가 지켜볼 대목이죠. 깐깐하신 것 같아요. 세 분 다. 예? 네. 이한구 의원도 굉장히 깐깐하세요. 네. 이 세 분을 이렇게 보면 이분들의 역할이 예전에는 공천심사위원장 이렇게 했지만 지금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이름이 바뀌었죠. 근데 보면 역할이 이제 차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권과 조금 거리가 있는 분들이 맡으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공천을 주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현역 의원들에게 공천을 주지 않는, 그러니까 공천을 주지 않을 수 있는 뭔가 기준을 만들어서 그분들을 좀 뽑아내는 역할을 이분들이 먼저 하셔야 되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뽑아낸 자리에 또 다른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저성과 비인기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인기라는 것은 뭐 여론조사하면 인기 투표처럼 점수가 나올 수 있어요. 퍼센트로. 그러니까 정량 평가죠. 근데 저성과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성적인 평가 아니겠습니까? 네. 실제로 우리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저성과라고 생각하면 국회의원들 거의 전멸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 전멸이 될지 박멸이 될지 어떻게 하세요? 그래서 오히려 저성과라는 것이 조금 정성적으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뽑아내는 어떤 쉬운 해고의 길로 갈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뽑아내고 심고 이게 공천의 역할일 텐데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이제 여론조사 아까 얘기를 조금 하자면 그 이때까지 여론조사의 역사상 선거에서 이렇게 보면 대통령 선거에서는 여론조사를 굉장히 정확하게 맞춘 경우가 많았는데요.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잘 못 맞추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 왜 그러냐면 일단 여론조사 하려면 유선 전화로 하면 확실한데 이 휴대전화로 하면은요, 그 안심번호지만 한다고 그러지만 이 사람이 가입할 때 이사를 갔는지 가입하고 나서, 이거 뭐 잘 모르잖아요. 네, 지금 경선도 휴대전화로 이제 그 여론조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네. 그,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죠. 대통령 선거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은 한 대의 큰 항공모함의 진로를 예측하는 것이고,
총선에서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은 수백 대의 돛단배가 각자 어디로 갈 것인가를 예측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하기 힘든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꼭 이 여론조사가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이것이 여론조사를 해석할 때 조금 더 신중하게 해야 된다. 이 말씀 드리고 맞아요. 싶어요. 참고만 한 거죠. 지금 공천관리위원회가 지금 3개 정당에서 지금 다 구성이 됐지만 아무래도 지금 주목을 받는 분이 이한구 예. 위원장인 것 같습니다. 이한구 위원장이 아까 우리 지금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이 비성과자 또 뭡니까 비인기자 저성과자를 솎아내겠다는 이야기를 어제 했는데 오늘 바로 김무성 대표가 보자고 해서 두 분이 만난 거 아닙니까? 만나서 김무성 대표가 아주 명토를 박았죠. 상향식 공천을 따라라. 개인 의견 반영할 당신의 개인 의견을 예. 넣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김무성 대표는 다 이야기 끝났다. 아하. 그랬는데 이한구 의원은 아니다. 왜 지금 공천관리 이야기를 할 때 서로 이기는 있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지금 자기가 없는 이상한 사람들을 무조건 상향공천을 해서 다 해주면 토도 되고 조폭도 되는데 이러한 것은 우리 당을 망치는 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김무성 대표는 당신은 관리만 하셔 하는데 지금 이한구 의원은 나는 공천 심사를 해서 지금 경쟁력 후보를 나는 예. 하겠다는 이야기죠. 그럼 이 두 분의 그 생각이 상당히 지금 좁혀지지가 않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뭐 김무성 대표는 좁혀졌다고 이야기했지만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아까 우리 모두 이야기했던 친박과 비박 간의 그런 이 경선 관련해서의 갈등과 맞물릴 경우는 상당한 정치적 폭발력으로 번졌을 경우 저는 새누리당의 앞으로 총선 국면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어쨌든 정치공학적 의미를 분명히 담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